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 연휴 앞둔 금요일 컨텐츠입니다. 우리 시장이 벌써 지금 2월 중순입니다. 시장이 대단한 랠리를 펼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4월 저점 이후에 미국의 해방의 날,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꿀 찬스를 주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보면서 저도 중간중간에 주식을 팔자고 했다가 다시 사자고 했다가 또 팔자고 했다가 뭐 사자고 했다가 몇 번 하면서 여태까지 주식을 끌고 오고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시장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는 저도 뭐 경력이 짧은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했던 참 주식시장도 참 오래 보고 볼 일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토록 찬란하게 오를 줄이야. 저도 뭐 사실 주식시장에 나름 고인물이기 때문에 뭐 별별 장세를 저는 일찍 이 시작 자체를 IMF라는 그 국가적인 사태를 보고 그 당시에도 저는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하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공부를 했을 때 뭐 자산주 시장이나 트로이카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좀 보고 지금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 IT 장세 이걸 로그로 보면은 딱 눈에 띌 겁니다. 로고 차트로 이렇게 보면 이때도 뭐 못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냥 정말 다들 그냥 주식 증권사 창구로 달려가던, 아침부터 달려가서 전표 쓰던 그런 장세였고, 여기가 중국의 산업화, 이때는 좀 질적으로 대단히 좋은 시장이죠. 오랫동안 올랐죠. 주식 시장도 상승 중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오른 시장이 정말 좋은 장인데 아주 대단했던 시장이고, 그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 여기고, 금융위기 때는 사실 올라온 회복보다는 충격적인 하락이 기억에 남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제가 IMF 때 떨어지던 걸 기억한 거랑 이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주식 초보로서 시장에 몸담고 뭐 약세장이고, 뭐 한국이 그때 당시에 워낙에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시도도 당연히 학생 때니까 크지 않았고, 아예 이 금융위기 때부터 큰 조정을 경험을 해서 오히려 팬데믹 때 잘 이겨내고 왔지만, 지금 이 상승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일본 증시가 정말 눈만 뜨면 올랐단 말이에요. 일본 증시가 정말 눈만 뜨면 올랐습니다. 와, 쟤네 또 올라.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던 그 시장이 우리가 그런 시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 박스피에 있을 때, 그때 2012년부터 16년도 그 구간에 여기가 아베노믹스의 원년이었거든요. 뭐 다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진짜 일본 시장이 눈만 뜨면 올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던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갈지, 어떤 식으로 갈지를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요즘 저같이 주식을 좀 오랫동안 보고 투자했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이 너무 단단한 어떤 선입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항상 경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증권사 객장에 유모차가 나타나면은 요즘 친구들 말로 도망차였거든요. 도망차. 뭐 스님이 객장에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뭐 대상투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저 또한 뭐 근래 기억을 여러분들께 한 번씩 재밌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 모임에서 주식
생전에 안 하시던 예, 가족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전문가인 저한테 9만 원대에서 물어보는 걸 제가 보면서 아 끝났구나 다 왔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거기가 상태였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 저도 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제가 지금 뭐 미국 시장이나 이걸 지금 얘기하지 않고 왜 명절 앞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제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좀 어제 하락은 기분 나빠.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이래놓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바로 제가 기대했던 흔들고 바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박스네 그냥. 얘네들 당분간은 여기까지 그냥 박스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더 강하게 못 올라가는 거지. 아직 하방이 형성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여기서 당장 더 못 끌어준다면 제가 전에 이렇게 미국이 끌어줘서 위쪽으로 이렇게 쫙 뻗어 나가면 우리 시장이 단기 피날레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 움직임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드는 생각이 이거는 유동성에 달려 있는 건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자리는 좀 불편합니다. 이런 자리 분명히 불편합니다. 넉넉고 편하게 갈 수만은 없지만 그럼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조정은 어디까지냐? 일단은 여기죠. 60일선이에요. 근데 이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오고 있는 60일선이 천천히 만나면 60일선이 나중에 뭐 4,600, 700대, 800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초단기 조정은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면은 뭐 20선 요 정도 라인이니까 초단기 조정은 사실은 한 1150이니까 이 정도는 사실 밀려도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피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결국 궁극의 해답은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유동성이 과연 급격히 약화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가 한국에 저는 뭐 정치적인 지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망국적 부동산 쏠림은 정말 심각하게 거의 뭐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산 구조로 보면 성장 한국이 이제 저성장 한국으로의 전환기이고 급격한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부동산은 버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서울 집 주택 가격 뭐 지방까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은 뭐 GDP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서울 핵심지들이 트로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초고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높은 성장률을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초고성장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한국의 자산의 축적 이코르 부동산의 성공 이렇게 방정식이 성립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요즘도 보면은 작년도 미국 주식부터 해서 요즘 자산가들 쪽에서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택, 그러니까 집이잖아요. 집은 사는 거지. 사서 뭔가 이렇게 따먹는 시세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전문가다 보니까 저는 그냥 중립 포지션 뭐 집 한 채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이런 주의다 보니까 집을 사고 팔아서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성향이 제가 아니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비바람 피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죠? 그거는 뭐 우리 삶의 어떤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지향점이고, 뭐 다행히 부모님의 뭐 집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환경이 된다면 감사한 거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중립 포지션. 그럼 내려가도 한 채, 올라도 한 채면 사실 그 집 때문에 힘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투기 수요가 그 집을 너무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집을 마련하느라고 쓰는 국가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국가적인 에너지가 상가라든지 이런 비주거형 부동산 시장까지 밀어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서 가처분 소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돈을 벌어서 건물주한테 다 갖다 줘버리고, 그 건물주는 이빠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빠이 죄송합니다. 또 은행에 이자 다 내버리는, 돈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이거를 이제 행정가 대통령이 봐왔던 걸 뭐 선거를 무시하고로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밀고 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는 아직 막대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차츰 한국의 이 자산시장의 특징인 부동산 쏠림, 그리고 뭐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지 않을 테니까 2주택자 이상의, 다시 말해서 부동산으로 투자해놨던 자산이 증권시장으로 좀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조정이 나오면 더더욱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의 이 자산 머니무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시에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 시장이, 제가 지금 이걸 선으로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함부로 비관론으로 가는 건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특히나 이 빨간 라인, 이거. 자, 이 정도의 조정은 기술적 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꽤나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투기성 거래를 했다가는 이 단기적인 기술 과열이 기술적 조정으로만 이어져도 여러분들이 꽤나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만, 이익 성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내지는 편입 위주로 거래를 하신다면 사실 별로 무서울 거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꽤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설 연휴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슈가 주식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뭐 원래 그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에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서 자식들하고 뭐 부모 세대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이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돈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데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로 가고 주식시장의 이야기가 되면서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였던 가족들 중에서 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참 인간이 사실 조금은 가벼운 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누구도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투자의 행위가 좋지 않은 성과일 때는 그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내가 한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주식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보나 마나 뭐 가족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면서 이번에 주식으로 좀 벌어서 내가 산다는 식의 이런 은연한 자랑들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일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수평적 관계이다 보니까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낸 가족분들은 내 가족이다 보니 좀 더 이렇게 권유하게 되겠죠. 주식 투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내지는 시작을 한 분들은 나름 공부들을 했을 테니까 뭐 현재 한국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우리 이후로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유입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가능한 이런 부동산 자본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의 편입 기대감, MSCI 그리고 선진국 채권지수 이런 중장기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5000p PB밸류는 역대급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익 성장성들이 워낙에는 높은 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딱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아직 실적주라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는 저 로봇 내러티브인 거고 자동차 같은 거는 나중에 내리면은 장기 로봇 세상을 보고 살만 하겠죠. 지금 저는 자동차는 권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전 쪽 그리고 조선 저는 그래서 조방원전 바이오 이거 최근에 올해 1월 들어서 많이 쉬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괜찮다고 보거든요. 또 다시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고 있는데 저 PBR 쪽 라인에서는 아직도 살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가족들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될 것이고 그리고 권유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설 이후에 추가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무거워지고 박스 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뭐 한 5,0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도 일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막 묻지마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구간이 아직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코퍼스의 위험, 인버스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하락을 예상 기대하면서 베팅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만 좀 유의하면 아직 올해 좀 더 벌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월봉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에서 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가 있다면 한번 털커덕 연중에 했다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조정이 올해 연중에 나올지라도 이것은 또 많은 사람들의 유입 기회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유 주식을 이미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관론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수급적인 기반이 분명히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시장의 상승을 기업들의 총이익의 상승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끈떨어진 연처럼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황 때문에 묻지마 매도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일단 우선적인 시황의 의견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박스권 양상일 것 같아서 애초에 제가 봤던 단기 피날레 팡 터지면서 끝나는 시세가 아니라 좀 끈질기게 비비겠구나 싶은 상황은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앞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되는 시세 흐름은 덜 올라온 종목의 순환매 정도는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시세에 조금 비켜 있었던 실적 주군들 내지는 성장 주요한 국내 핵심 성장 산업들인 조방원전 바이오 쪽으로의 순환매 기대 그러니까 이런 쪽을 포커스를 좀 잡으신다면 설 이후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설 연휴도 뭐 미국 시장이 매우 나쁠 것 같지는 않으므로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긍정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지금 시장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나도 시장에 동화돼서 너무 긍정뷰로 이렇게 쏠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경계감을 가지는데 그것 또한 나의 매너리즘이 아닌가 이런 제가 요즘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고인물이다 보니까
누구도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고 뭔가 예전의 그림에 대입시켜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제 스스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현상을 딱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본다면 아직 주시장에 들어올 돈은 많이 있다, 분명히. 그리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직 유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신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정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죠? 여전히 편입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시장은 소위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수년간 봐왔던 바이더딥이 여전히 먹힐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바이더딥은 성공했고, 그죠? 예,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나 좋은 찬스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서 설 이후든 한번 출렁한다. 그럼 거기 또 바이더딥이 여전히 될 거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섣불리 상투 맞추면 뭐합니까?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안 좋은 장이 온다 싶으면 그때 대처 잘하면 되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찍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강세장을 누리면서 수익을 최대한 오래 취하고, 그리고 정말 시장이 이제 좀 길게 가는 조정 양상 내지는 좀 수익이 힘들고 손실 확률이 높아지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싶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뷰로 가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고,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의 투자 아이디어는 덜 오른 저 PBR 종목들과 최근에 좀 덜 움직인 고성장 핵심 산업들인 조방원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하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시장의 중심이자 기준이니까 그거는 이러나 저러나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의 레벨에서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설 연휴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또 돈 벌어야 되니 체력 보충 잘 하시고, 명절에 보통 탈이 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드셔서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탄수화물들이지 않습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한 해 성원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성과 내봅시다. 감사합니다.